자, 이번 시간은 원격 수업 시간으로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중에서 오늘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선생님이 산화하는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고려청자,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의 우리 조상의 문화 유물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고려청자가 나타내는 중국에서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신비로운 색깔인 비치색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이 비치색은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점토를 빚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굽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유약에는 산화철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화철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화철을 우리가 굽기 위해서 가마라고 하는 곳으로 집어넣죠. 그런데 이때 가마 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되고 있는 불에 청자를 붓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할 때 우리는 어떤 물질이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산화철은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자, 요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CO2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CO2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유약에 있던 Fe2O3는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이 FeO가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Fe2는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요. Fe는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수가 변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산소를 일산화탄소가 뺏어가고 Fe3가 이렇게 Fe2로 변하면서 청자의 푸른색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고려청자에서 나타내는 비치색은 결국 산화하는 반응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우리가 재미로 봤고요. 다음으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은 1학년 통과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미 익숙할 거고요. 익숙할 것이고요. 자, 산화는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했고요. 한온은 산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한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는 반대였죠. 산소를 기준으로 한 것과 반대로 전자는 잃을 때를 산화라고 했고요. 전자를 얻을 때를 우리가 한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산소를 기준으로 할 때와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산화, 한온은 이렇게 우리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산화, 한온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산화, 한온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고, 자, 이때 산화, 한온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산소를 잃는 물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자를 잃는 것이 있으면 그 전자를 얻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때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한온되는 물질이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산화수를 맞출 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화제와 한온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죠.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그것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고요. 한온제는 반대로 다른 물질은 환원시키면서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을 우리가 한온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할 때 소화제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소화제는 자신이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화제를 활용하는데 산화제 역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이 한온되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한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산소를 얻을 때를 산화라고 한다 그랬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산소를 잃게 되면 한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산소의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산화한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강합성과 호흡작용에서의 산화한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흡은 포도당의 탄소 원자가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자, 탄소 원자가 산화되는 과정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포도당을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요. 자, 뭘로 바뀝니까? 6개의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포도당은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게 왜 산소를 얻는 과정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 산소하고 반응했어요. 그죠? 산소를 반응해서 포도당이 지금 이산화탄소로 바뀐 것인데, 하나 분석을 해보면 탄소가 6개고요. 포도당은 산소가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의 비율을 우리가 굳이 따지자고 하면 자, 1대1의 비율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반응해서 생긴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광합성에서의 산화한온 반응은 이산화탄소,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의 반응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의 탄소 원자는 이번에는 자, 1대2의 비율로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었고요. 이산화탄소가 이번에는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때 포도당은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탄소와 산소가 6대6이니까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1대2로 결합하고 있다가 1대1로 결합하는 걸로 산소가 감소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은 산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온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한온 반응의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2하고 산탄소가 반응할 때 산화구리2는 CuO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검은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검은색인데 산화구리2가 탄소하고 반응을 하면 산화구리2가 이렇게 구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산화구리2에는 산소가 결합하고 있었는데 바뀌어서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면서 산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구리2는 한온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구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예를 들어보면 철의 재련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하죠. 자인 상태에서 철을 채취를 하면 순수한 철이 아니고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불순물이 결합되어 있는 산화철의 형태로 우리가 채취를 하게 돼요. 실제로 산화철의 형태로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산화철에서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Fe, 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재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용광로에 우리가 재련을 할 때 F2O3 요거는 산화철의 형태죠. 산화철의 형태에 용광로 속에 우리가 코크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게 되죠. 이게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화철을 코크스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을 재련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던 모습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철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난 겁니까?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온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산소를 탄소가 가지고 갔죠. 코크스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코크스는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 산소를 잃어버려서 한온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한온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한온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울게요. 전자이동은 주고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에서 우리가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로 금속 구리하고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비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질산은 수용액이고요. 얘가 AgNO3 질산은 수용액이 될 것이고요. 요 질산은 수용액에 여기 지금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서 넣어둔 빨간색 이것이 바로 금속 구리가 될 겁니다. 요 두 개를 반응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질산은 수용액 중에 들어가 있는 은 이온 상태로 지금 이온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구리는 금속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반응시켰을 때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어서 구리 이온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구리죠. 이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어서 이렇게 수용액에 녹아들게 되고요. 수용액에 있던 이 질산 은속의 은이온은 여기 은이온이 되겠죠. 구리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마치 하얀색 가루를 입혀놓은 것처럼 은금속으로 석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리 원래 금속 상태를 넣었죠. 구리 금속 상태를 넣었는데 구리 이온으로 되면서 이 구리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푸른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수용액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은은 원래 이온 상태였죠. 은 이온 상태였는데 은 금속으로 바뀌면서 구리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이게 보이시죠? 붙어서 하얗게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할 때도 우리가 산화한온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의 산화한온 반응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한온 반응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한온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이 반응할 때요. 자, 금속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질산은을 얘기하고요. 자, 질산은이 금속염이 될 것이고요. 자, 구리가 금속이 될 텐데, 구리는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죠. 다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금속 상태였는데요. 금속 상태였다는 얘기는 고체 상태였다는 얘기죠. 금속 상태의 구리가 자, 구리 이온으로 바뀌었어요. 구리 이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리 이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전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은은요, 원래 질산은 상태에서 수용액에 들어가 이온화되어서 은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어요. 얻어서 자, 은금속으로 섭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리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일어났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한온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우리가 저번 앞에 바로 전에 앞에서 배웠죠, 그죠? 산화하는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이때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식에서 보시면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바뀌면서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고요. 은이온은 은금속으로 섭출되면서 전자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면 전자수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온은 두 개가 반응할 것이고요. 이때도 전자는 두 개가 될 것이고요. 금속, 은도 두 개가 섭출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두 개를 잃어버렸고요. 여기에서는 두 개를 얻었으니까 이제 산화한온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산화와 한온이 일어난 두 가지 식을 우리가 합해보면요. 같이 반응식으로 나타내보면 자, 두 개의 은이온이요. 여기에서 나온 거죠. 두 개의 은이온이 구리 금속과 만나서요. 요겁니다. 구리 금속과 만나서 자, 구리 이온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그리고 은 두 개가 섭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전자는 어디에 갔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전자는 산화 반응에서 이렇게 생성물에 들어가 있고요. 한온 반응에서 반응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삭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반응식으로 넘어오면 은이온은 은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얻는다 그랬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한온이 일어난 게 되겠죠. 한온이 일어났고요. 구리는 구리이온으로 되면서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보면 구리는 구리이온이 되면서 수용액의 색깔이 아까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의 예를 살펴봤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자, 두 번째 예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은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산 수용액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어요.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금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화되어요. 산화되고 자,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요. 수소이온은 산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H 플러스 이온 상태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한온이 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금속 구리하고 질산은 수용액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때 왜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이온이 되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바뀌느냐 하면 선생님 이거는 뭐 그냥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말을 배우셨죠?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온화 경향은 이온으로 되기가 좋은 경향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온화 경향 우리가 조금 외워주라고 그랬는데 카카나마 알아철 자, 니주납수가 이렇게 나와요. 수, 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리, 수은, 백금 이렇게 되죠. 자, 순서는 칼륨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온화 큰 거예요. 자, 이 구리는 수소 뒤에 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요. 자, 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니까 금속이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다시 적어 볼게요. 금속이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고요. 금속 상태에서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되죠.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고요. 전자를 잃고 나면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자를 잃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산화라고 했죠. 그래서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금에서 칼륨 쪽으로 이렇게 올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이고 산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리하고 은 이온에서 자, 구리하고 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구리는 여기에 있고요. 은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구리가 은보다 더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구리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두 개 비교해서 은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이온 상태였던 것이 다시 금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구리가 더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구리가 전자를 잃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은이온은 그 전자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수소는 여기쯤에 있었어요. 그죠? 수소. 산수용액에 있는 수소가 있을 때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연 같은 반응성이 큰 금속을 산수용액에 넣으면요.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이고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이고요. 그 말은 산화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 산수용액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우리는 여기서 아연을 선택했어요. 아연을 산수용액에 넣으면 산수용액에 있는 H+, 수소이온과 반응해서요. 얘가 더 산화되기 쉽고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아연이 아연이온으로 전자를 잃고 바뀌었고요. 수소는 그 전자를 얻어서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되어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연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자를 수소이온이 받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도 자, 아연이 전자를 잃을 때 전자 두 개를 잃었잖아요. 두 개를 잃고 2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수소 하나는 전자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 이때 수소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요.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